네, 이정호 감독님, 이성민 씨, 유재명 씨, 전혜진 씨, 최다니엘 씨, 네, 자리에 네, 착석해 주시고, 네, 네, 인사하시고, 질의응답 먼저 시간 가지고, 네, 포토타임, 정식 포토타임은 끝나고 나서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비스트 영화 언론 시사회가 끝났고요. 예, 기자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전체 영화를 이제 보셨는데 이제 궁금하신 점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일단 첫 인사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짤막하게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트의 감독 이정호입니다. 시나리오 시작한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2년 동안 작업을 한 것을 오늘 첫 공개하는 날인데 굉장히 많이 떨리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한수 역을 맡았던 이성민입니다. 예, 영화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태 형 맡은 유재명입니다.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고요.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오히려 제가 질문하고 묻고 싶을 정도로 많이 궁금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춘배 역할의 전혜진입니다. 저희도 좀 같이 봐서 그런지 지금 약간 너무 힘을 주고 봐가지고 영화를 그 나름 또 즐겼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비스트에서 종찬 역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저희도 같이 이제 영화 보고 나서 이렇게 음악이랑 모든 효과들이 이렇게 완성된 건 저도 처음 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영화 관람하신 소감까지 말씀 주셨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저기 맨 위쪽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네 배우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각자 연기하신 캐릭터들이 개성이 다 있는데 또 연기하시면서는 관객들이 좀 내 캐릭터의 어떤 점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유재명 씨에게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비스트로 이성민 씨와 투톱으로 주연하시면서 영화 주연으로는 또 비중이 또 한층 더 늘어나셨는데 또 소감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시면서 관객분들이 각자 캐릭터들의 입장, 처지를 좀 이렇게 잘 따라와주고 공감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맡은 한수가 가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그 입장을 같이 공감하면서 따라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기했습니다. 예, 민태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질투나 경쟁이나 어떤 동료에 대한 어떤 그런 선택들이 저 인물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걸 단정 지을 수 없게 만드는 디테일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고 속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가려진 인물 같은 이미지를 만들고 내고 싶었고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영화로서 주연으로서 또 새로운 자리를 찾게 됐는데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그 다음에 부담감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하나 확실한 건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같이 하는 작업이라는 걸 느끼면서 또 많이 의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를 보고 그 춘배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매료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치열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느끼고 싶고 최대한 제 안에 있는 비스트를 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걸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종찬 역할을 할 때 제가 대본을 처음에 읽었고 종찬 역할을 봤을 때 좀 한수 팀 같은 팀이자 어떻게 보면 한수의 파트너면서 이제 후배 형사인데 좀 한수랑은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같이 공동 작업을 하더라도 서로 다 각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개개인의 어떤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같은 팀이지만 조금은 다른 생각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 한수의 어떤 좋은 점을 좀 배우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하는 그런 조금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보시는 분들도 이 영화 전체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저게 정답이야 라고 주어주기보다는 저런 상황이고 각자의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좀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 그런 대본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어떤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구승아 기자이고요. 이제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영화 보셨는데 어떤 게 좀 관객들에게 관전 포인트가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일반 그 형사가 나오고 형사가 굉장히 뭐 발로 뛰면서 땀을 흘리고 범인을 잡는 영화가 이제 보통 일반적이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처음부터 이제 기획을 했고 그런 점이 일단 가장 큰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들, 그리고 각자 처한 입장들, 그리고 모든 인물들이 다 한 번씩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무게와 책임 뭐 이런 문제들을 고루고루 다루면서 좀 장르적이고 좀 쫄깃쫄깃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마 뭐 좀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감독님 생각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저희를 그냥 일반적인 형사물, 스릴러, 범인을 잡는 영화로 보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두 형사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보시면은 다른 형사물하고 다르게 영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저희 영화의 매력을 마음껏 어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영화를 되게 좋았고 우리가 찍었는가 싶은 정도로 좀 가슴이 좀 뻐근한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저 영화를 이렇게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라고 추천할 수 있는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딱히 뭔가 떠오르지 않는 그 좀 묘한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되게 익숙한 듯 하지만 또 다르고 인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처절한데 또 공감되기도 하고 이야기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끝을 알 수 없게 흘러가는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아주 좀 그런 문장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참 영화를 직접 본다면 그거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좀 막연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네, 뭐 두 형사 인물의 그 쫓아가는 재미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여태 보지 못했던 어떤 배우들의 뭐 여기 세 분뿐만이 아니라 네 명뿐만이 아니라 나왔던 선배님들 후배들이 이렇게 연기를 보면서 그 재미 또한 굉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물론 이렇게 뭐 선과 악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담이 없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었고 또 다른 식으로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그런 다른 많은 좋은 영화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비스트도 쉽게 이것은 이런 영화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어지고 조금 주입되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좀 자기 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이 극 중에 나오는 한수나 뭐 민태나 그런 인물들과는 다르지만은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비슷한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것을 어떤 몫을 졌을 때가 좀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회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누구나 다 살면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영화다 보니까 되게 좀 극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지난 상황들이나 앞으로 닥칠 상황들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또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NSB 통신의 이복형 기자입니다. 이게 액션 영화다 보니까 싸우는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찍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다니엘 씨한테는 이번에 최혜박건 같은 경우 이후에 오랜만에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이정호 감독님의 작품을 보면서 되게 정말 하여튼 되게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전작이신 이제 방황하는 칼날을 보면서도 그 기존에 좀 제가 주로 재밌게 봐왔던 영화에서는 좀 다른 감정들을 느꼈었고 중간중간 계속 어떤 생각에 잠기게 되면서 영화를 따라가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번 감독님이랑 언젠가는 한번 어떤 작품이든 뭐 어떤 역할이든 간에 같이 한번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었었는데 마침 이번에 기회가 돼서 그냥 뭐 진짜 그냥 지나가는 단역이라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걸 또 깨닫게 됐고 배우게 됐고 정말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저 스스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뜻깊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액션 씬을 찍으면서 조금 힘드셨던 부분 어때 이성민 배우님이 액션 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뭐 그렇게 힘든 씬은 없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다칠까봐 그게 많이 신경을 쓰였는데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혜진 씨 머리를 한번 발로 이렇게 차가지고 혜진 씨가 울었던 기억이 나서 어땠나요, 혜진 씨? 사고가 잠깐 났었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닌가. 울더라고요. 울고 싶었겠습니까? 제 자존심이 있지. 근데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정말 아팠나 봐요. 근데 뭐 돌로 그다음 치고 뭐 한 대 때리고 가서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걸로. 뭐 참고로 하는 얘기로 재밌는 얘기로 제가 옛날에 이선균 씨를 때리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후로 얘네 집 아들이 저를 싫어했었는데 엄마까지 그래가지고 아마 근데 다행히 아직 이 영화는 애기들이 볼 수 있는 영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노컷뉴스 김수정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하고 전혜진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범죄 장면이나 폭행 장면이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혹시 좀 그런 게 반복되는 연출 의도가 있으셨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임춘배라는 캐릭터의 비중이 원래 이 정도였는지 또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전혜진 씨도 이 임춘배 캐릭터를 맡고 나서 뭐 만족도라든지 영화를 보시고 나서 감상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말주변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참 대답을 잘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촬영하고 1차 편집본된 분량보다 사실 많은 부분이 이제 잔인하고 평록 수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저는 뽀로로 버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이 세고 반복적이라고 느낀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감독님이 지금 총심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셔. 그래서 폭력적인 것은 지금 사실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성민 선배는 춘배 처음에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거래할 때 조금 더 때렸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던데 일단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폭력은 좀 지양하고자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온도차가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춘배 캐릭터는 원래 시나리오 분량을 여쭤보신 거죠? 춘배 드라마가 조금 더 있었는데 촬영하면서 그 전체적인 분량 조절을 하는 와중에 춘배 분량을 일부 좀 찍지 않은 씬이 있긴 합니다.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두 명의 형사가 이제 완전히 메인 주인공이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중간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남자가 할 수도 있고 뭐 그랬지만 굉장히 독특한 이상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거를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활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처음에 이제 기대했고 영화에서도 정말 이상한 연기를 많이 해주셔서 보면서 저 촬영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전혜진 씨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캐릭터 본인 캐릭터에 대해서 분량은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없는 것 같고 원래는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뭐 고문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의하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빠졌는데 빠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크게 뭐 그리고 춘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릴 때 이 역할이 들어왔으면 주저없이 했을 것 같은데 요번에는 이제 너무 좋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거의 진짜 일주일간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나이에 대한 거 뭐 성별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우선 그런 걸 다 걷어내기까지 용기를 좀 많이 주셨어요, 주위에서.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고 감독님이 너무 집요해가지고 이 모든 배우들이 아마 아까 얘기하셨는데 방황하는 칼날도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어떤 인물이 있으면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어떤 1차원적인 아니면 단편적인 거기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파고들어서 그리고 저는 순간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안에서 계속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계속 하긴 했는데 그걸 잘 잡아주신 것 같고 예. 진짜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그 장면. 근데 배우로서는 굉장히 재밌고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치장들 이런 것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제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컨셉 잡을 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월간 플라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간에 보면 이게 플롯이 조금 뭐랄까 좀 번져가달까 좀 옆으로 좀 넓게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게 좀 뭐 스토리 심화를 의도셨는지 아니면 뭐 캐릭터를 이렇게 등장인물 캐릭터를 좀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엮은 건지 그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계속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쓸 때 생각이 이제 계속 궁금해지는 영화라야 재미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플롯을 계속 꼬는 것을 좋아하고
계속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계속 기대하게 만드는 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이전 영화는 어쩌면 좀 스토리를 계속 좀 많이 신경을 썼다면, 이번에는 좀 캐릭터를 좀 더 보강해서 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수와 민태가 초반에 처한 어떤 두 사람의 입장에서 중간 이후로 관계가 역전되면서 벌어지는 그 관계의 역전에서 오는 서스펜스나 춘배와 한수도 마찬가지고 민태와 오마담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면들을 계속 끊임없이 좀 계속 집요하게 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스토리가 사실 복잡하다기보다는 각 인물이 조금 각자의 정확한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들의 욕망들이 계속 엇갈리니까 뭐 이야기가 좀 뭐 많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니라 인물들의 욕망들이 많이 부딪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천상욱 기자입니다. 춘배 캐릭터에 대해서 전혜진 배우님하고 이성민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춘배가 의지하고 실행력은 매우 저돌적인데 반면에 육체적으로는 강하지 않은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한수 위에 군림하는 것 같다가도 순간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감정의 점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그 전혜진 배우님이 연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선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알고 싶고요. 이성민 배우님한테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 같이 호흡을 하실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안 보이는 배려, 보이는 배려를 하시면서 춘배 캐릭터를 같이 살리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춘배는 그걸 느끼셨다면은 되게 잘 보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사를 보통 캐릭터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연기를 할 때 그 전사를 이렇게 뭐 미리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도 하죠. 배우들끼리 하고 감독님도 하는데 제가 연기한 한수의 수다 스타일이 정보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스타일일 거고, 그 중에 춘배와의 관계와 마담하고 관계도 특별하겠지만, 춘배는 특히나 어린 시절부터 제가 정보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어느 선까지는 선을 안 넘어오게 커버를 해주고 왔던 그런, 그러니까 정보원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 둘이 뭐 터무니없는 관계가 형성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배려 같은 것이 느껴진다면은 아마 그런 전사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춘배도 한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건에 집착하는 거를 봐왔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 그거를 던지다 보니 저 또한 한수보다 더 저는 이제 죽냐 사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수를 갖고 놀 수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계략적으로 아예 더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춘배에 있어서는, 한수에는.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 드라마 에디터 이유경입니다. 유재명 씨랑 배우 이성민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두 배우분들의 연기 호흡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저도 잘 봤어요. 두 분이 연기 합 맞추시면서 시너지가 났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또 관련된 비하인드, 뭐 촬영장 스토리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 분이 시너지, 같이 연기하면서 어떤 시너지가 서로 있었으며, 두 번째 뭐였죠?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비하인드. 네네. 시너지가 많았죠. 재명 씨랑 연기하는 순간 생기는 에너지가 많았어요. 뭐 많은 씬들이 있지만
차 안에서 둘이 하는 이야기, 또 그 부검실 안에서 총알을 바닥에 놓고 하는 이야기, 그때는 정말 짜릿짜릿할 정도로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유재명 씨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 순간 뭔가 이렇게 기가 이렇게 싹 몰려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시너지가 생기는 거에 대한 비하인드는 딱히 없고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고 재명 씨도 그때 다이어트 중이라서 다이어트 계속하면서 촬영하고 있어서 술을 많이 못 먹고 해서 늘 가면 그냥 간단하게 냉면 하나에 소주 한 병, 나는 냉면만 먹고 늘 그렇게만 지내가지고 그게 특별한 시너지는 예 그냥 뭐 그리고 재명 씨는 늘 그 작품을 분석하거나 씬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예, 그래서 옆에서 이제 컨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 역시 선배님하고 합을 맞추셨을 때 저는 뭐 검도 같은 걸 하진 않지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칼끝을 대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낀다고. 그 선배님과 처음 합을 맞췄을 때의 그 충격은 좀 컸었어요. 너무나 묵직한 어떤 느낌이 저한테 전달됐고 그때부터는 제가 계산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집중하는 에너지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었고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주신 것들을 받고 또 마음껏 용기 내서 내보내고 그런 어떤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선배는 선배구나라는 걸 느꼈고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수가 마지막에 눈에 피눈물이 나는 그 씬이 있는데 실제로 실핏줄이 터졌었어요. 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실핏줄까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터뜨릴 수 있을까? 돌아서서 내 눈을 때려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강한 집중력과 그 씬에 대한 몰입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저도 그런 경지에 오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질문 답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제 끝으로 다음 주 이제 6월 26일 영화 개봉하고 이제 관객들한테 영화가 이제 소개가 될 텐데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못다 하신 얘기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끝인사 겸 해서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대니엘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창 더워질 때 우리 영화 비스트가 관객 여러분들께 이제 상영을 하고 보여지게 될 텐데요. 어쩌면 조금은 다른 기존에 봐왔던 영화보다 좀 다른 색다른 느낌의 영화일 수 있겠지만 이런 영화도 있고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극장에서 재미있고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배우들끼리도 이렇게 뒤에서 여러 얘기하면서 야, 정말 힘들지 않니? 정말 너무 그 겨울 내내 너무너무 치열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 에너지만큼 많은 관객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랑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영화들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뭐 위로와 재미를 주기도 하는데 저희 영화는 정말 어떤 것도 없이 정직하게 질문을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좀 일그러진 자화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뭐 범죄들, 또 자신만의 신념으로 그들을 잡기 노력하는 뭐 경찰들, 형사들, 또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또 일상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신만의 신념,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또 그 선택은 올바른지, 저희 영화는
아주 묵직하고 정직하게 그걸 던져내는 작품이라고 자부합니다. 꼭 극장에서 많이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관객분들에게 아주 단단한 스릴러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연기를 했지만 배우들의 좋은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영화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 같은 마음이고요. 지금 여기 계신 네 분의 배우뿐만 아니라 뭐 김호정 선배님이나 김병준 선배님 같은 정말 어느 한 캐릭터 빠질 것 없이 정말 정말 훌륭한 연기들을 펼쳐주셨습니다. 그 연기 보는 맛으로라도 정말 2시간이 금방 갈 거라고 저는 믿고 그다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영화의 스토리텔링 방식이 아니라 조금 뭐 거기에서 비틀고 캐릭터들을 좀 더 조금 더 독특하고 재밌는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간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고,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선은 네, 자연스럽게 약간 좌측부터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살짝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선은 약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시선은 약간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계시면 네, 유재명 씨 모시고 네, 두 라이벌 형사 캐릭터를 연기하신 한수 민태 두 분의 2인 컷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같이 약간 왼쪽 예, 시선 맞춰주시고요. 네, 살짝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두 분 비스트 화이팅!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고 5분 다 같이 비스트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26일 개봉하는 영화 비스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